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헌혈하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혈액이 부족해 수술이 미뤄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철저한 자가격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증상 없이 감염되는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8시쯤 포천 섬유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등을 태워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줄어들어 일선 병원에서는 수술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헌혈을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헌혈의 집. 평소엔 하루 평균 50여 명이 찾던 곳이지만 지금은 침대 대부분이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헌혈을 피하는 겁니다. 올해도 오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유행인데 헌혈이랑 괜찮냐 상관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직원들뿐만 아니라 헌혈자분도 열 체크를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헌혈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8천여 건 줄었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객 취소 건수가 급증하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보통 5일분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봐도 4일치 이상의 혈액이 확보된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헌혈로 수급한 혈액을 모아둔 맹장실입니다. 평상시엔 이 선반에 혈액 박스가 가득 찼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혈액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일선 병원에선 수술을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 지연이 되거나 혈액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중 감염의 위험은 없다며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센터 내 바이러스 침입을 막기 위해 손 소독제를 추가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 작업을 하는 등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죠. 침방울이나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자제하고 외출도 꺼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염될까? 나 보름 만에 집에서 나왔어요. 나도 안 나와다녀요 요새. 빨랑 저거 해서 끝나야지. 여러 짓이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코로나 같은 게 면역력이 강해야 안 한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은 일상의 모습도 바꿨습니다.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는 필수.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쓰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실내 공간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대중교통 탈 때가 제일 무서워요. 기침하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가게도 등장했고 하루 평균 수만 명이 찾던 아울렛도 바쁘게 돌아가던 전통시장도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실감나지. 피부를 느끼고 손님들 일단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기 싫었는데 3분의 1도 안 나오신다는 거. 그가 더 힘들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출이나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를 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염병 스트레스.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한 증세가 이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스트레스는 전염병 대유행기 특히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모두 국민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을 볼 때 다소 많은 국민들이 좀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감염은 결코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해야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걱정보다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감염병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평소 우울감을 느껴왔거나 스트레스에 예민한 이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전문 상담 창구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광동성을 다녀온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가족 간의 감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대처법은 없는 걸까요?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50대 남성과 30대 중국인 아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중국 광동성에서 귀국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중국에 간 적이 없었지만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내 전파로 추정됩니다. 인근 지역도 술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시흥 분들도 여기 많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믿고서 지금. 가족 간 전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뒤 발병한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3차 감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가족 사이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환자의 전파는 환자에서 나오는 비말, 그러니까 이제 뭐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어서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전염이 굉장히 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전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자가격리만이 가족 간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격리 대상이라면 집안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끼는 것은 당연하고요. 개인 위생,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도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식사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곧 한 달. 감염 경로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여러 확진자 가운데 8번째 환자는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2차 검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칠 새 검사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음성이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 여기에 더해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인천으로 들어온 8번째 확진자. 입국 나흘 뒤부터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기 시작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사흘 뒤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번엔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환자가 음식점과 대형 마트 등에 들린 후입니다. 보건당국은 발병 초기엔 바이러스 양이 적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병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좀 적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2차나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환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이상 증상이 없는 시기에 주변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라고 하죠.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고 심지어 증상이 가벼우면서 또는 자기를 느끼지 못하면서 감염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 부분들은 좀 소수이고요.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온 경우 열이나 기침 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시행하고
밀접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모두 14일 자가 격리에 나서는 등 방역망을 다시 더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에서 발현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지난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게 하죠.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다를까요?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국내 확진자 중 중국인 감염자 수는 6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감염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까? 이는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18.1%에서 지난해 25.1%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21.3%로 늘어나 사스 때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를 비교했을 때 지난 2003년 5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17만 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국인 수를 봤더니 2003년 2만여 명에서 올해 2월 기준 16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8년 전 사스 때와 지금의 한중 간 산업 인적 교류 규모가 크게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 교류, 즉 관광객의 이동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3년 51만 명에 그쳤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8년 470만여 명에 달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 발생 당시 190만여 명이었던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과거보다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결과 감염병 전파의 규모와 속도 역시 확대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전염병 막기에도 벅찬 와중에 가짜 뉴스와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는 그 현장을 저희가 좀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서 진료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며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에 사망한 이 남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6개월간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인과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데도 불구하고 유포된 허위 사실입니다. 해당 컨텐츠를 적발한 경기도는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평택시는 공식 사회관계망을 통해 해당 컨텐츠를 가짜 뉴스라고 긴급 공지하고 경찰서에 사이버 범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문을 흉내낸 가짜 문건도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감염증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 문건. 얼핏 공문 같아 보이지만 부서 이름이나 확진자 정보 등 모든 게 엉터리입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서 도민들, 국민들이 불안감이 많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은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를 막는 경우가 돼서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는 가짜 뉴스를 24시간 감시 중인 경기도. 가짜 뉴스로 적발된 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과 협조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의정부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집행 대상 예산은 추경 예산의 67%인 2,800억 원으로 상반기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559억 원은
3월까지 모두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또 신속 집행 입찰은 모두 긴급 입찰로 진행하고 선금 지급 기간도 기존 2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오는 14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 외품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시는 의약 외품 부당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소비자 모니터 요원과 대규모 점포, 약국 등을 합동 점검 중입니다.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실시됩니다. (10일) 오후 8시 반쯤 포천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과 가건물 등을 태우고 약 2시간 반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7시 30분경 양주시 백서급 한 아파트 단지 출입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SUV 차량에 부딪힌 후 수십 미터를 끌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SUV 차량 운전자는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 못했던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주시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이후 주민 신고 건수가 2년 동안 4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민 신고 건수가 2017년 680여 건에서 2018년 1,100여 건, 2019년 3,000여 건으로 2년 동안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천 인천공항 7,600번 버스가 김포공항을 경유합니다. 7,600번 버스는 10일부터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개편해 하루 4회 운행합니다. 이 노선은 포천터미널을 출발해 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요. 시는 그동안 김포공항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노선 변경으로 교통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의 컬링과 피겨 종목 경기가 열립니다. 경기는 17개 시도에서 컬링 300명, 피겨 262명이 출전하며 오는 11일 사전 경기를 시작으로 21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됩니다. 의정부시는 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응급 차량 배치, 열 화상 체크기,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목표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기존 4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높이고 2026년도까지 도비 966억 원을 포함한 1조 2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오전 기온 3도, 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포근한 가운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 꼭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한 주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까지는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다가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후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오랜만에 강수 소식으로 건조함은 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온 하강으로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